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의 2과목 은퇴 설계를 위한 현금흐름 확보와 세금 설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1과목은 10개, 2과목은 25개, 3과목이 15개잖아요. 그러니까는 2과목이 가장 문제 수도 많고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1과목이나 3과목은 좀 유하고 1과목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게 이제 그 2절에 나오는 퇴직연금 파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목차를 잠깐 가보시면은 앞에 뭐 이렇게 그 머리말 부분은 볼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9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이 목차가 나오죠, 목차.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은퇴를 하면 가장 문제가 뭐예요? 돈이죠, 돈. 그죠?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나오면 뭐 걱정 없겠죠? 은퇴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재산이 한 1,000억 있다. 뭐 굳이 뭐 설계할 필요 없죠. 보험도 필요 없고. 아무튼, 그런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설계를 할 때 핵심이 뭐냐? 현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현금을 나오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연금이죠, 연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만드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했더니 3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죠. 자,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3층 보장제도라고 하죠. 공적연금은 우리가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거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국민연금 말고 우리가 이제 직역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같은 거죠. 공무원, 또 군인연금이죠. 군인연금 좋죠. 자,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 직원들이 받는 연금이 있고, 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직역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뭐 IRP라든가, 뭐 DC라든가, 뭐 DB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회사 그만두면 받는 거 있죠? 요게 있고, 여기서 이제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인. 그래서 뭐 개인연금저축이라는 특수한 상품도 있고, 뭐 본인이 그냥 많이 가입하는 거예요. 즉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나오는 거죠. 그죠? 매달 길지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되냐, 이거죠? 얼마 정도? 보통 이제 매달,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쓰던 부부가 있다 쳐봅시다. 생활비가 400이에요. 그럼 은퇴를 딱 해. 딱 하는 순간, 야, 100만 원씩밖에 안 쓰고, 야, 팍 줄여. 안 되겠어. 야, 먹는 것도 줄이고, 다 줄여. 차도 타지 말고 막 그래. 그래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나요? 물론 뭐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안 돼요.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타던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살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친구도 있고 하니까 생활 패턴을 이렇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활의 만족도가 극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행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70%다. 소득 대체율 이렇게 부르죠. 한 70%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280만 원에서 적어도 한 24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또 뭐 공과금도 나가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뭐 이렇게 결혼한 친구들이라든가 또 사망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또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야 되니까 그런 돈들, 경조사비도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공적연금에서 정말 많이 나와야 소득 대체율이 40%거든요, 지금. 4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훨씬 낫죠. 왜냐면 이제 40년 이상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보통 40% 나오려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1988년도에 만들었죠. 그때 만들었을 때는 70% 내가 국민연금만 잘 들면 내 소득 대체율이 70% 나오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게 뭐 내는 건 적고 받는 건 많으니까 이거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을 낼 뻔했죠. 그래서 한 40% 정도 나오고 퇴직금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퇴직금으로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산을 했거나 또는 뭐 대기업 정도 아니면 회사를 계속 옮기잖아요. 그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주죠.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쌓아놔야 되는데 그걸 다 써버려요. 자녀 학자금으로 써버리고 또 뭐 집 사야 되니까 써버리고 뭐 다 썼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뭐 젊을 때야 벌면 되는데 나이 들면 못 벌어요. 뭘 불러주지도 않고 첫 번째 몸이 아프죠. 그러니까 정말 좀 안타깝지만 빨리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50대 60대 자살률이 높거든요. 특히 남성들의 뭐 10대 20대도 자살률이 높은데 뭐 그런 친구들이 막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은퇴 자금이 없네, 뭐 생활 자금이 없어서 사망한 애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감정적으로 막 왕따 시켰다거나 또는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탁 충동에 의해서 자살하는 거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용돈을 안 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사망의 원인이 이제 첫 번째가 외로워서 두 번째가 경제력이거든요. 외로운 게 경제력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돈 많으면 친구가 많거든요. 내가 쓴다고 그러면 막 서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70% 정도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게 부족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일단은 쓰지 말고 좀 버텨라. 일단 쓰지 말고 버티고 그 다음에 버틴 돈은 좀 오랫동안 받아.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래 65세까지 버텼어. 근데 막 10년에 나눠받고 20년에 나눠받으면 기대예명이 80세인데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받고 최대한 오래 받고 최대한 많이 모으고 이게 원칙이죠. 그죠?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이에요. 이제 물론 뭐 고객한테 상담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한테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2절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얘랑 개인연금이랑 같이 돌아가면서 이게 막 세금을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암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어려운 파트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자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얘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돈이 쌓였겠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뭐 보수적인 사람 또는 약간 중립적인 사람 또는 뭐 공격적인 사람, 적극적 투자자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 형태를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젊을 때가 아니고 은퇴한 시점 이후가 됩니다. 이후,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앞단에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뒷단에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겠죠? 근데 그 2장은 내가 돈을 모은 걸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2장까지 하는 거죠. 그죠?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제일 어렵다. 될 것 같아요. 자, 1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국민연금 제도가 나옵니다.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죠.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영연금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특수직영연금은 공무원, 사기업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뭐 그 특수직영연금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의 연계 같은 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회사 다니는 동안은 국민연금을 쌓았겠죠. 근데 때려치고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잖아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연계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게 좀 중요한 거고, 현실적으로 들어가서는 뭐 직역연금 자체가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그냥 공무원연금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나 군인이나 별적우체국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 자, 이게 1988년도 우리 88 올림픽 할 때 3조 호황이라고 하죠. 막 쫙 우리나라 잘 나갈 때. 그쵸? 진짜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가. 근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년 정도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누구나 가입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공무원, 군인, 사립, 교직원, 연금 등 종사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을 단일 연금 체계에 편입시켜서 강제적이고 일반적이다. 강제적이다 동그라미.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나는 가입 안 할래. 난 돈이 많아. 나는 국민연금 가입 안 할 거야. 난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 가입 안 할 거야. 안 되죠.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그럼 다 가입 안 할 테니까. 자, 소득 재분배가 나옵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거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냈던 거에 대한 비율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원 낸 사람은 100만 원씩 낸 사람이 한 달에 뭐 50만 원씩 퍼센테이지로 50%로 받는다. 그럼 200만 원 낸 사람은 50%니까 100만 원씩 받겠죠. 500만 원 낸 사람은 2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대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낸 사람은 좀 적게 받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낸 사람, 조금 낸 사람들이 많이 받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자, 급여의 계산이 있어서 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소득의 평균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는데 그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 단어에다 별표. 자, 부분 적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부가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적립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적립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이 우리가 모여있잖아요. 지금 얼마 모여있냐면 운영기금이 한 914조 정도 돼요. 914조. 그러니까 1000조가 좀 넘는데 그걸 지급하고 나니까 2022년도 1월, 12월, 그러니까 1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가보시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주 대문짝만하게 얼마 있고 수익 얼마 났고 엄청 자랑하죠. 연평균 수익률 얼마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하기 전날 봤는데 1월달 기준으로 알려줬거든요. 1월달? 그러니까 뭐 바로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한 914조 정도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용 수익금이 495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1998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때까지 약 한 연평균 6.76%입니다. 엄청 잘한 거죠. 이 정도 됩니다. 6.76% 굉장하죠.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해외 투자 비중이 한 399조, 한 400조 정도 되고요. 주식 비중, 또 채권 비중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우리가 이게 914조라는 돈을 지금 쌓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죠. 그죠? 기초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쌓아놓은 게 이제 적립 방식인데, 그럼 안 쌓아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뭐 우리가 뭐 연금 고갈된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돈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달에 모아가지고 그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급할 돈이 50조다.
그 달에 국민연금을 지급할 게 50조면 그냥 그 달에 50조를 걷어요. 그래서 50조를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달에 걷어서 그 달에 주는 거. 그거를 부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부가 방식. 독일 같은 데가 그런 나라예요. 독일은 한 2달치 정도밖에 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없어요. 그냥 그 달 모아서 그 달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부가가.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적은 이런 구조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는 애들이 뭐 십시일반 해가지고 도와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노인들이 많고 젊은이가 주는데 이 구조가 뭐 이렇게 되면 좋죠. 아주 극단적이죠, 우리나라가. 그죠? 이런 구조잖아요. 깔때기 구조.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한데 내는 사람은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도 하고 부가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적립도 되어 있고 매달 걷어서 주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금은 개혁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한 40년 정도를 불입해서 최저금액으로 불입한 사람은 내가 냈던 돈이 한 4배 정도 받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잖아요. 내가 냈던 돈의 4배 정도 받으니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개혁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65세부터 받죠, 국민연금은.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68세부터 받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시점도 좀 늘리고 받는 금액도 좀 줄이고 내는 돈도 좀 많이 내고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고 하면은 정치권이 움직여야 되는데 절대 안 하죠. 왜냐면 표가 날라가니까. 개혁한다고 그러면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60세, 65세 이상인 분들이 그 선거층이 엄청나게 두터운 층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개혁한다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표가 떨어지니까 이제 선거철에는 절대 안 하고 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안 하는데 선거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아무튼 손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그 건강보험은 부가 방식이죠. 그러니까 1년 벌어서 1년 그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죠. 자, 봅시다. 미래 지출에 대한 사전 적립금 여부에 따라서 적립식과 부가식이 있는데, 자, 부가 방식이라는 건 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해, 그러니까 뭐 그 해에 줄 거를 그 해에 걷어서 주는 뭐 그런 방식이죠. 적립 방식은 연금 비용, 퇴직료 뭐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보험료를 쌓아놓는 겁니다. 자, 적립 방식에서는 지출에 필요한 준비금을 미리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금액을 전부 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완전 적립 방식, 일부만을 적립하는 게 부분 적립 방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완전히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적립 방식이다. 계속 쌓고 있죠. 그리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2030년도 가면 고갈한다, 뭐 2040년도 가면 고갈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돼요. 독일도 없으면 그냥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엄청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거친 거를 줘야 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가입 대상자하고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부할 때하고 받을 때가 있죠. 자, 이게 첫 번째가 국민연금인데 납부하는 때가 있겠죠. 납부자가 있겠고 금액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령할 때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 시에 이제 금액이 달라지죠. 형태에 따라서. 납부자는 보통 4가지로 나누거든요. 4가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가입 대상자라고 해서 첫 번째는 사업장 가입자, 그러니까 뭐 직장 가입자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근로자예요, 근로자. 근데 뭐가 있죠? 지역 가입자가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지만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임의 가입자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이걸 이제
너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이제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9%를 납부합니다. 근데 얘네들 다 9%예요, 참고로. 9%인데 이 3명은 본인이 9%를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장님, 그러니까 사용자, 사용인이 있으면 사용자가 반절, 사용인,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죠. 이런 사람이 4.5%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4.5, 내가 4.5 이런 식으로 내야 돼요. 그럼 도대체 4.5%를 뭘로 내느냐? 급여의 4.5%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럼 회사에서 45,000원, 내가 45,000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9만 원이니까. 그죠? 이게 근로자죠. 자,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뭐 카페 사장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예요, 보통.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소득도 있고 개인 소득도 있다. 그러면 한쪽에서만 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쪽에서 내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다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른 소득도 계산해가지고 합산해서 내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낸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렇게 납부하죠. 근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이 있을 거 아니? 소득의 9% 정도 납부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했던 3,400만 원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거고요. 아무튼 9%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의 대표야. 100% 지분을 들고 있어. 근데 나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그러면은 직장가입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개인 사업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하고 임의 가입자가 있는데 임의 가입자는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부라든가 뭐 군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인이라는 게 직업군인 말고 우리 이렇게 군대 가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부 같은 사람들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 대상자라고 해서 뭐 배우자에게 밑으로 있어서 피부양자가 되면서 그 가입 의무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입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의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이 가능해요. 의무 가입.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재산 분할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미래가 좀 불안전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급권이 부인에게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입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수익률도 좋죠. 아까 말했던 6.76%니까 좋기도 하고 또 많이 받아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예요, 현재.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고 또 물가 상승률과 반영해서 주고 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주부나 가입 의무 대상자가 아닌데 가입하는 걸 말합니다. 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냐? 일단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 수령이 최고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10년 미만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아요. 반환 일시금으로 받거든요. 한 방에 다 받아요. 한 방에 다 받고 이자까지 줍니다. 근데 요즘에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주고서 그 기간을 늘려가지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9년 가입한 거예요. 9년. 아슬아슬하게. 딱 9년 가입했어요. 그럼 1년만 채우면 되죠? 1년만 채우면 내가 연금으로 받는데. 그럼 1년 동안 더 가입하는 거예요. 이걸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을 만약에 10년을 딱 불입하면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딱 10년이면 50%를 받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 다음에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해서 내가 20년을 가입하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뭐 10년이 됐건 15년이 됐건 좀 더 늘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늘려서 가입 기간을 늘리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5%씩이니까 10년이면 50%거든요. 50%가 증가하는 거예요, 연금이. 그걸 죽을 때까지 받는 거니까 굉장히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가입자는 뭐냐면 그 한 명인 사람도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업을 하는데 옆에 알바를 두는 거야, 알바. 근데 알바가 얘가 근로일수가 한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8일 이상만 되면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60시간 이상이잖아요.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1인 사업장도 가입한다라는 거고 한 명을 고용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알바생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가입하면 막 국민연금 떼고 막 건강보험 떼고 그럼 귀찮아서 그냥 3.3% 떼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귀찮고 직원도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직원이 맨날 그만두거든요. 그만두면 또 뭐 사업장 신고 또 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귀찮아. 그냥 3.3% 뗄게. 그럼 서로 깔끔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1인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1인 사업장부터.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입자를 4개로 나눈다. 자, 그럼 이제 9%를 내게 됩니다. 9%를 내는데 그 연금보험료라고 있죠. 그 17페이지에 기준소득월액의 연금보험료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 그냥 9%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직장 가입자는 대충 알죠? 월급이니까. 월급이 9%니까 뭐 간단해요. 근데 지역 가입자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뭐 돈 버는 게 뭐야? 뭐 신고한 금액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 신고한다거나 또는 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다거나 어쨌든 간에 그 금액이 이제 9%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죠. 의미 가입자. 주부는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9%를 계산해요? 그래서 중위소득의 약 9%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9%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애가 한 달에 10만원 벌어요. 여기 9% 하면은 9,000원이죠. 9,000원. 그럼 이걸로 뭘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000원씩 30년을 저축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연금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한이 있어요. 한.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요 금액이야 라고 하는 최저한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2022년도에 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 10만 원을 월급 받아도 야 너는 35만 원이야 라고 하고 9%를 직장 가입자면 사장님이 4.5 내가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 가입자다. 본인이 9%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의 약 한 1.6배에서 한 2배 정도 받거든요. 근데 소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해봅시다. 너무 좋겠네요. 1년에 12억이죠. 너무 좋죠. 행복하네요. 여기 이제 9%를 낸다고 치면은 900만 원을 납부하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큰 금액이 쌓이겠죠. 내가 만약 한 달에 10억 벌어요. 9천만 원씩 내거든요. 그럼 나중에 연금액이 정말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받게 되니까 약한 뭐 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받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애매하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최고한이 있어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1억 원이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2022년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데 553만 원입니다. 만 원만 인정해요. 매년 증가하거든요. 2021년도에 524만 원이었다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3만 원이었거든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교재는 그렇게 2017년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진 않으니까 암기하실 필요 없는데 아무튼 이 금액의 9%를 곱한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1억 원이라도 9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55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9%에서 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많이 내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자, 그렇다. 자, 밑에 봅시다.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업소득의 9%를 냅니다. 자, 그런데 본인과 사용자, 사업자의 사용자, 사장님이 4.5, 내가 4.5 부담한다. 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데 뭐 농사짓건 하잖아요. 그럼 좀 깎아줘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9%를 내긴 하는데 정부에서 일부를 내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두루누리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일부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긴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연금의 급여예요. 급여라는 게 뭐냐? 이제 받는 거죠, 받는 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부하는 단계는 이렇게 되고요. 내가 이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 건 이제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 65세부터 받죠. 그래서 그 18페이지 밑에 보면은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연생은 다 65세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들어가죠. 여러분들 나이가 맞나요? 2022년도니까 빼보면 3에다가 약한 언제죠? 지금 43살 이하인 이하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53세 이하에는 지금 현재 다 65세니까 대부분 다 65세라고 보면 돼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밑에 보면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61년생에서 64년인 분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60세 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부분 다 69년 이후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65세에 받습니다. 자, 그래서 노령연금이 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다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자, 노령연금은 일단 죽을 때까지 받는 게 노령연금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만큼 받아요. 그럼 노령연금을 받는 요건은 일단 10년 이상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자, 10년 이상 받으면 가입을 하면 내가 받는 금액의 50%를 받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1년 증가할 때마다 이 가입 기간이 5%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다 가입하게 되면 풀로, 그러니까 20년 가입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0년 이상 가입하는 게 좋거든요. 국민연금은. 어쨌든가. 자, 그래서 20년간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늘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65세부터 수령을 하는데 만약에 65세잖아요. 내가 받는 수령액이 65세에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은퇴 크레바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여러분들이 보통 몇 살에 하죠? 뭐 50세까지만 보태도 대박인 경우도 있죠. 55세. 뭐 정말 막 그 회사에 붙어 있으면 58세. 뭐 그다음에 뭐 이 조기 은퇴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퇴직한 다음에 이렇게 버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더라도 뭐 한 60세 정도 되면 거의 다 은퇴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명예퇴직 한 다음에 그 회사에 남아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한 60세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60세에 은퇴를 하면은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이때 중간에 이제 기간이 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뭐 이제 있는 돈 까먹으면 되는데 있는 돈을 빼먹거나 또는 뭐 다른 일을 해서 이렇게 채우면 좋은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이게 뭔지 모르게 내 자산을 이렇게 벌 때는 막 통장에서 돈을 뺏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죠? 뭐 근데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이 쓰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연금을 좀 빨리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좀 돈 쓰긴 그렇고 연금을 먼저 받을까?
그래서 5년 먼저,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1년 먼저 받아도 되고요. 2년 먼저 받아도 되고 최장 5년 이내에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5세에 받는 사람들은 최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을 먼저 받잖아요. 5년을 먼저 받으니까 금액을 깎아요. 그래가지고 얼마씩 받느냐? 거기 보면은 20페이지로 가보시면은 1년에 5%씩 깎습니다. 1년에. 그래서 1년에 거기 보면은 55세에는 70%,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6%씩 깎아요. 그래서 한 달에 0.5%씩 깎습니다. 1개월당. 1개월당 0.5%니까 12개월 하니까 1년에 6%. 그러니까 1개월당 0.5%고 12개월이니까 6%예요. 그래서 곱하기 5년 하면 30%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65세에 수령하면은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60세에 수령하면은 30%가 깎여서 70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65세에 받으면 100만 원씩 평생 받고요.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불리하냐? 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집이 좀 가족력이 있어서 한 75세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75세나 80세를 넘기기 힘든 집안이야. 뭐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가족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외가 쪽이 좀 장수 집안이다. 잔병도 없고 좀 대부분 오래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닮았다. 그러면은 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빠 닮았다. 근데 아빠 쪽은 좀 오래 살 못하고 좀 병도 많고 뭐 이러면은 보통 이제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75세 정도를 넘기기 힘든 것 같으면 빨리 받는 게 좋죠. 빨리 받아서 빨리 그냥 받아버리는 게 적은 금액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뭐예요? 보편적으로는 다 요즘에 80에서 90세 이상은 살거든요. 65세에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따져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연금이 부자들의 연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65세 수령을 할 수 있지만 60세로 이제 먼저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늦게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5년까지 연금 수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얘는 좀 특이한 게 얘는 아까 한 달에 0.5%씩 깎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한 달에 늘릴 때마다 0.6%씩 늘어나요. 0.6%.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면 7.2%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장 5년까지. 5년이니까 7.2 곱하기 5를 하면은 36%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굳이 연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나 돈 많은데? 굳이 연금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늦춰요. 그럼 100만 원 받을 거 이제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물론 5년 더 늦게 받기 때문에 그 5년 수급하는 게 사라지겠죠. 그거만큼 이제 반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장수 집안이야. 그 다음에 100살까지 문제 없어. 난 200살까지 살 거야. 그 늦게 받는 게 좋겠죠. 나 근데 좀 별로 못 살 것 같아. 빨리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령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일단 뭐예요? 10년이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장애연금이 나오거든요.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뭐냐? 그 장애를 당하잖아요. 장애를 당하는 순간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불입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 즉시 연금을 주는 거예요. 자, 1등급은 100%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금액의 그 당시의 금액의 100%를 주고요. 자, 2등급은 80%를 줍니다. 자, 3등급은 60%를 줘요. 4등급은 225%를 주거든요.
그래서 교재 어디 나왔냐면 22페이지에 거기 그 앞에 보면 나와있죠. 장애 1급이면 100%, 2급이면 80% 이렇게 그 앞에 불이백에 있잖아요. 그럼 지급률 곱하기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해서 부양가족연금은 잘 안 나오는데 부양가족이 많으면 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액을 좀 몇만 원씩 더 붙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장애 1등급이 가장 장애 등급이 장애 1급이죠. 1등급, 1급이죠. 1급. 1급, 2급. 그런데 1급이면 정말 많이 다친 거예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급도 되게 심한 거예요. 3급도 심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연금액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봤는데 아니 4급이면 심한 것도 아닌데 왜 225%나 주냐. 얘보다 더 많이 줘? 그게 아니고 얘는 한 방에 주는 거야. 일시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지금 불입했던 금액의 2.25배를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얘는 죽을 때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세 장애가 일어났다. 그럼 뭐 100살에 죽었다. 그럼 70년간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하면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급여를 주는 거고요. 자, 유족연금은 내가 죽잖아요. 내가 사망을 했다. 그럼 사망하면 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이런 순서대로 유족들이 내 연금을 받아갑니다. 그럼 최대 60%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최대 60%, 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불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20년 이상 가입했다. 그러면 60%를 받아갑니다. 이해가셨죠? 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계를 위해서 주는 거다. 자, 반환 일시금이 뭐냐면 반환 일시금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대로 10년을 채우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불입하는 게 10년이 안 됐다. 그럼 한 방에 다 돌려줍니다. 이자하고 불입했던 금액을 다 돌려줘요. 또는 언제냐면 해외 이주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경우죠.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해외에 나가 살 거예요. 그럼 해외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영원히 우리나라에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나가면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가정하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면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청산해서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냈던 국민연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걸 이제 해외 나간 사람이 계속 불입을 하다가 내가 65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연금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주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납부했던 거 있죠? 납부했던 거를 이렇게 반환 일시금으로 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다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해외 이주에 나갔다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가보니까 별거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 도 살기 좋죠. 또 방역 강국 또 잘 나가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야. 살기 막 썩 좋지 않거든요. 해외에. 그러니까 엄청난 선진국이 아니라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삶이 이렇게 막 윤택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런 거 외로워요. 사람도 별로 없고 외롭고 또 이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인종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불편해요. 우리나라 사는 게 최고입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반환 일시금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 돌아온 시점이 한 63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40세에 나갔는데 63세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돼요. 근데 이제 2년밖에 더 가입이 안 되거든요. 65세부터 수령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40대인데 23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한 8년 정도, 한 7년, 6년 정도 가입했다. 좀 아깝잖아요. 이때 반환 일시금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걸 반납을 하고 이때부터 내가 냈던 금액을 다 계산해서 다 낼 수가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도 반납하고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반환 일시금 반납한 거에 이자까지 내야 돼요. 근데 이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8년도 그때부터 계산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자가 9%거든요. 8% 9%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금액으로 해서 이자까지 쭉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무조건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환 일시금이 있더라. 그러니까 얘는 한 방에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냈던 거를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청산적으로 받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사망 일시금이라고 있거든요.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장제비적 성격. 그러니까 얘는 공공구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사망 일시금은 뭐냐 이거죠. 아니 유족연금을 받는 건데 또 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장례비를 또 주는 거냐? 장제비가 장례비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이 유족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없는 거예요. 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딱. 그럼 줄 게 없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상속법에 따라서 1순위 상속자, 2순위 상속자, 그러니까 1순위가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사촌인의 반결 쪽인데 그렇게 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소멸해요. 없어져요. 그냥 국가에 기속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족연금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전액이 다 국가로 기속됩니다.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래도 돌아갔으니까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장례비 몇백만 원 지급해 주는 것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유족연금 및 반환 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냥 장례비 정도로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노령연금 중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는 노령연금이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 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이 있고 조기 노령연금이 있고 자, 이때가 이렇게 있다가 이혼하잖아요. 그럼 분할연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받을 수 있어요. 자, 노령연금 10년 이상이고 연금 개시 수령 그래서 10년이 중요하죠. 달한 때부터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서 수령하는 연금이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노령연금이 얼마가 될지는 가입시기 금액에 따른데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상한액이 524만 원인데 요거 이제 그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현재는 이제 553만 원이 되겠죠. 상한이 542만 원, 524만 원이라 가정하고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연금 보험료가 9만 원이 되겠죠. 9%니까. 그래서 20년을 가정해서 월 수령을 하면 약 현재 가치로 3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불입하게 되면 71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9만 원 내고 70만 원 받는 거니까 엄청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00만 원 내면 91만 5천 원. 자, 524만 원을 내면은 156만 9천 원으로 확 떨어지죠? 그죠?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는 건 47만 원에다가 받는 거는 이제 156만 9천 원이니까. 자, 그러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20년간 생존해서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납입 보험료 대비 수령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면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 있잖아요. 100만 원을 자, 9%를 냈겠죠. 9만 원이죠.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년간 납부하면 40년 요거 계산한 겁니다. 계산하면 4,320만 원을 납부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월 가치로 62만 4,210원을 받고 20년간 그러니까 85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얼마가 수령되느냐? 1억 4,90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고 요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 받아요? 4배 정도 받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자, 그 다음에 524만 원으로 상환을 하면은 내가 내는 돈이 2억 2,636만 8천 원인데 20년간 수령하면 얼마요? 3억 7,600이에요.
많죠? 하지만 소득 그 비율은 166% 정도. 1.7배 정도 받는 거죠. 그래도 많이 받죠? 아무튼 좋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그 20페이지 밑에 있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